캘리포니아의 사막을 떠올리면 대부분은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땅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매년 봄, 이 사막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비가 새우며들면 아무것도 없던 언덕은 갑자기 불꽃처럼 타오르는 오렌지 빛으로 물듭니다. 마치 사막이 숨겨두었던 비밀을 한순간에 풀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향하는 곳은 Antelope Valley, California Poppy Sanctuary, 캘리포니아 주화인 양귀비꽃이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피어나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화려한 건물도 인공적인 조경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 바람, 언덕, 그리고 꽃, 자연이 스스로 만든 가장 강렬한 전시회가 펼쳐지는 곳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 이 꽃의 바다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과 왜 이곳이 매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천천히 이야기처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Antelope Valley, California Poppy Sanctuary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을 기준으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동 방법은 자동차입니다. LA에서 출발할 경우 Interstate 5 또는 Highway M4를 북쪽으로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 Highway M4, 일명 Antelope Valley Freeway는 도심을 벗어나면서 점점 풍경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빌딩 숲은 사라지고 바위산과 넓은 하늘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랑캐스터 또는 랑캐스터 불바르 인근에서 빠져나와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면 Antelope Valley, California Poppy Reserve 주차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는 시기는 보통 3월 중순부터 4월 초, 하지만 강수량과 기온에 따라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방문 전에는 반드시 개화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막은 늘 같은 모습일 거라 생각했지만 이곳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잠시뿐이기에 더 소중한 풍경, 자연이 허락한 짧은 계절의 기적. 지금부터 Antelope Valley, California Poppy Sanctuary, 그 오렌지빛 언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막은 늘 침묵 속에 있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바람만 지나가고 시간만 쌓이는 곳. 생명보다는 고요가 먼저 떠오르는 풍경이죠.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한 사막은 매년 단 한 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온 곳은 Antelope Valley, California Poppy Sanctuary. 황량한 언덕 위에 수십만 송이의 꽃이 피어나는 사막이 스스로 만들어낸 기적 같은 장소입니다. Antelope Valley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커원 카운티에 걸쳐 있는 광대한 고원지대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기온, 비는 드물고 바람은 강합니다. 생명이 살기엔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조건이 오히려 특별한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캘리포니아 퍼피, 캘리포니아 주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캘리포니아 양귀비는 매년 피지 않습니다. 겨울 동안 충분한 비가 내려야 하고 기온은 너무 춥지도 너무 따뜻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바람과 토양, 햇빛까지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만 꽃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언덕 전체가 오렌지 빛으로 물들고 어떤 해에는 거의 꽃을 볼 수 없기도 합니다. 이 불확실함이야말로 Antelope Valley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곳의 풍경은 언제나 우연과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서면 정해진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사람의 발길로부터 꽃을 보호하기 위해 길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자연이 허락한 선까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수많은 꽃들이 같은 방향으로 흔들립니다. 마치 사막이 숨을 쉬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사진보다 기억이 더 오래 남습니다. 눈앞의 색, 공기의 냄새, 발밑에서 들리는 바람소리까지 모두 하나의 풍경이 됩니다. 안텔로프 바리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사막 생태계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주립 자연 보호구역입니다. 꽃뿐만 아니라 토양 속 씨앗, 곤충, 작은 동물들까지 모두 이 땅의 일부입니다. 한 번의 무분별한 발걸음이 몇 년의 생태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보는 여행이 가장 중요한 여행 방식입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면 꽃은 가장 활짝 피어납니다. 양귀비는 햇빛을 따라 움직이며 구름이 지나가면 꽃잎을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라도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됩니다. 이곳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꽃이 열릴 때까지, 빛이 머무를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Antelope Valley가 전하는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생명은 준비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늘 잠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계절을 기억하려 매년 다시 이곳을 찾습니다. 이곳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몇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째, 개화 정보는 꼭 확인할 것. 둘째, 편한 신발과 물은 필수. 셋째, 꽃밭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보다 풍경을 먼저 바라볼 것. 꽃은 곧 사라집니다. 계절이 지나면 언덕은 다시 원래의 색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곳을 걸었던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Antelope Valley California Poppy Sanctuary. 사막이 잠시 허락한 세계 계절. 이곳은 화려해서가 아니라 잠깐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Places with Stories 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막 한가운데에요. 매년 봄이면 나타났다가 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대한 황금빛 강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 바로 그 엔텔로프 밸리 양귀비 꽃의 아주 변덕스러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스페인 선원들이 이 끝없이 펼쳐진 주황빛 장관을 보고는 황금의 강, 즉 리오스 데 오로라고 불렀다고 해요. 와, 사진만 봐도 정말 그럴듯한 별명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황금빛 강이 매년 우리를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해에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예측하기 힘들고 또 가장 변덕스럽기로 유명한 이 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꽃의 변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이 꽃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알아봐야 해요. 이게 그냥 예쁜 꽃 그 이상이거든요. 이 캘리포니아 양귀비한테는 코파데 오로라는 아주 아름다운 별명이 있어요. 스페인어로 황금잔이라는 뜻인데요. 무려 1903년에 캘리포니아를 상징하는 공식 주화로 지정될 만큼 이곳 사람들의 정체성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꽃이죠. 그리고 그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이곳, 엔텔로프 밸리 보호구역입니다. 약 1,800에이커, 그러니까 축구장 1,0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이 광활한 땅이 모하비 사막의 독특한 기후 속에서 그래도 가장 꾸준하게 양귀비 군락을 볼 수 있는 곳을 지켜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던졌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도대체 왜 이 양귀비꽃은 이렇게까지 예측이 힘든 걸까? 그 과학적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네요. 꽃 자체가 변덕스러워서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와도 안 된다. 와, 정말 섬세하고 까다로운 균형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슈퍼블룸이라고 부르는 그 엄청난 장관이 펼쳐지려면 그야말로 완벽한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일단 겨울 내내 비가 적당히 그리고 꾸준히 내려줘야 하고요. 봄에는 햇빛이 충분하고 날씨는 온화해야 하죠. 여기에 갑작스러운 폭염이 닥치거나 꽃잎을 닿게 만드는 강한 바람이 불어도 안 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건 정말 하늘의 뜻에 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슈퍼블룸이 있었던 2019년에는 겨울비도 충분했고 봄 날씨도 좋았죠. 반면에 실패했던 2015년에는 비도 부족했고 결정적으로 갑작스러운 폭염이 싹을 틔우던 꽃들을 전부 말려버렸어요. 그 결과가 한쪽은 주황색 담요고 다른 쪽은 올해는 그냥 안 피었네요가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건 이걸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인물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바로 제인 S. 피네이로라는 분입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야생화를 사랑해서 독학으로 화가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캘리포니아의 도시 개발이 이 아름다운 꽃밭을 영원히 사라지게 할 거라는 위험을 감지했죠. 그녀의 헌신은 정말 수십 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1940년대에 식물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야생화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60년대에는 주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조시아 트리 보호구역을 만들어냈고 70년대에는 아이들과 함께 양귀비를 위한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벌여서 마침내 1970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 이 보호구역을 탄생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멋진 곳을 직접 방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아주 실용적인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성공적인 방문을 위해서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출발 전에 꼭
한라인에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 웹캠으로 꽃이 피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둘째, 이왕이면 따뜻한 햇살에 양귀비가 활짝 피어나는 오전 중에 방문하는 게 베스트 타임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 모두가 오래오래 보려면 반드시 지정된 길로만 다니고 꽃은 눈으로만, 사진으로만 즐겨주시는 거 약속이에요. 하지만 만약 갔는데 양귀비가 없다? 실망하긴 아직 이릅니다. 플랜 B가 있거든요. 불과 7마일,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아서비 리플리 공원이라는 아주 멋진 대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양귀비 대신에 조슈아 트리와 향나무가 어우러진 또 다른 매력의 사막 풍경을 만끽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보호구역의 매력은 양귀비가 전부가 아니에요.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주위를 둘러보면 훨씬 더 다채롭고 생명력 넘치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주인공인 양귀비 말고도 아주 멋진 조연들이 정말 많거든요. 짙은 자줏빛을 뽐내는 루핀이나 이름처럼 귀여운 올빼미 클로버 같은 꽃들이 양귀비와 어우러져서 풍경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바닥을 노랗게 물들이는 골드필드, 또 우아한 흰빛을 뽐내는 크림컵까지. 정말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사막이 얼마나 다채로운 색을 품고 있는지 알게 된답니다. 그리고 꽃밭 사이를 잘 살펴보면 이곳의 진짜 주민들을 만나는 행운을 얻을 수도 있어요. 긴 귀를 쫑긋 세운 검은꼬리 잭토끼라든지 땅속 굴에서 빼꼼 고개를 내미는 귀여운 굴올빼미를 발견한다면 그날은 정말 운수대통인 거죠. 심지어는 보기 힘든 밥캣이나 모하비 방울뱀 같은 동물들도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겠죠? 결국 이 보호구역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가치는 단순히 눈앞에 얼마나 많은 꽃이 피었느냐? 그 양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척박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다시 피어나는 자연의 강인함,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데 있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드넓은 주황색 담요보다 척박한 땅을 뚫고 홀로 피어난 이 작은 꽃 한 송이가 우리에게 더 큰 울림과 감동을 주기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그 화려한 슈퍼블룸이라는 현상, 그 너머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과연 그곳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까요?